어휘력이 없는 게 아니다, 요즘 애들이. 오히려 기성세대와는 다른 어휘를 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저는 이게 확실히 읽는 친구들이 한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자성어 학습까지 쉽게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은 알고는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고사성어 테스트를 살짝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학습 만화에 대해서 네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추천, 비추천 네네. 굉장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솔직한 생각으로 말하자면 핸드폰 볼 바에는 종이로 된 거 뭐든지 읽어라. 저라면 아이한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귀신같이 가르치려고 하는 대화를 알아차리고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팬심으로 직접 섭외한 분입니다. 이분 딱 얼굴 보시자마자 나 저분 알아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카카오 웹툰에서 유부녀의 탄생 연재하고 있는 김환타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저희 채널을 위해서 네네. 이렇게 얼굴 마스크를 제작을 네네. 직접 하시고 네네. 나오셨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작가님의 그 웹툰을 시즌 1부터 열심히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유부녀의 탄생이라고 해서 결혼하시던 시기부터 지금 아드님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네네네네. 쭉 연재하고 계신데 아마 팬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이 이번에 초등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책을 네네. 출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네네. 직접 섭외를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저희 채널에 처음 네네. 이렇게 마스크로 등장하신 분은 처음이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재밌고 유익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아이들이 우천시, 중식 제공, 심심한 사과 이런 말들을 잘 모르는데 갓생, 존버 이런 말들은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표현 쓰죠. 부모들 20대 후반부터는 올크크라고 네. 좀 늘크크라고 표현을 하고 요즘 아이들의 영크크, 어린 아이들과 굉장히 다른 말들을 쓰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이게 어휘력이 없는 게 아니다, 요즘 애들이. 오히려 기성세대와는 다른 어휘를 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네. 네. 저는 이게 각 세대마다 소비하는 주류 매체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는 아무래도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문어체를 많이 익히다 보니 그런 글들을 추격해서 서로 전달하다 보면서 한자어라든지 고사성어를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압도적으로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압축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쓰다 보니 그것이 밈이고 그런 점에서 어떤 내용을 압축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한다는 메커니즘이 한자어와 밈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이번 밈 고사성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신기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어장 관리를 계륵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 요즘 애들은 계륵이란 표현도 모를 것 같은데요. 네네. 요즘 친구들은 아마 한자에서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게 그 발음 자체가 익숙치 네, 않잖아요. 맞아요. 뭐 게르게, 게르. 저는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소자라든지 팽자가 사실은 구어체에서는 거의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를 두고 그 단어 하나가 사실은 의미가 있고 그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생각보다 이게 재밌는 내용이 있네 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요즘 상황이랑도 많이 연결되는 사자성어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뮤직뱅크 이런 거 보면은 아이돌 친구들 보면 다 너무 예쁘지만 진짜 예쁜 친구들이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와, 저 친구는 진짜 요즘 말로 확신의 센터상이다. 뭐가 돼도 될 친구다라고 하면 꼭 나중에 솔로 작업하거나 아니면 배우로도 데뷔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자성어로 보면은 낭중지추라는 말이랑 되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옛날에 모수라는 훌륭한 책사가 있었는데 그 책사가 말하길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주머니에 숨겨놔도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두각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 사자성어가 전하는 메시지가 요즘의 유행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전달을 하면 아이들이 더 쉽게 다가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이 사자성어가 사실 한자어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사자성어의 이런 스토리를 듣고 배우면서 한자어를 익히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자어도 많이 익히고 가장 좋은 거는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의 역사가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 전한시대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고사성어 뒤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 덩어리를 익히다 보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이런
시대 것들이 연결이 되는구나 하면서 중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연구하고 웹툰을 그리기 시작하시면서 몰래한테 그런 얘기들도 해주셨나요? 네네. 저희 아이는 삼국지를 읽고 있거든요. 확실히 삼국지를 읽는 친구들이 이런 한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많이 쓰는 그 사자성어들이 삼국지에서 대부분 왔기 때문에 삼국지 읽는 친구들은 한자어와 친밀감을 느끼고 사자성어 학습까지 좀 쉽게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 근데 한자어라던가 고사성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는 봤어. 이렇게 노출되는 애들은 있어요. 잘 모르기는 해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봤을 때 아 그래도 조금은 알고는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고사성어 테스트를 살짝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이 딱 5개 정도만 정해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국지가 가장 좋은 고사성어 레퍼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삼고초려, 그리고 계륵, 칠종, 칠급, 마지막 출사표를 꼽고 싶어요. 출사표. 네, 그 중에서도 출사표라는 표현을 뉴스 같은 거 읽으면 정치면 기사에서 굉장히 맞아요.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제갈량이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서 이미 그때는 유비가 죽고 난 후였죠. 그렇지만 자기의 주군의 뜻을 이뤄주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병력을 모아서 주군의 소원을 이뤄드리겠다라는 의미에서 편지를 쓴 게 출사표예요.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출마를 할 때 그거를 주변에 알리는 뜻으로 출사표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삼국지의 대표 고사성어 5개를 알고 있으면 아 그래도 저 친구가 삼국지 읽었구나. 그리고 고사성어를 어느 정도 아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으셨죠? 우리 아이한테 이 5개 아는지 꼭 물어보시고 아이가 어디서라도 이런 얘기들을 듣고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이렇게 흥미를 갖고 더 이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이 완전히 잘못 쓰고 있는 고사성어도 있을 것 같아요. 어설프게 알고. 네네. 네, 그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고사성어를 잘못 쓴다기보다는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뜻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백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백미. 근데 친구들이 어릴 때 그 전기밥솥에서 그 밥 다 되면 백미가 완성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백미를 하얀 쌀밥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하지만 백미는 한자 표현으로는 어떤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의미로 쓰거든요. 한국시대에 5명의 마씨 집안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냐고 했을 때 마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눈썹이 하얗다. 그래서 마씨 집안의 백미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해서 백미가 훌륭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거를 많이 접하지 않다 보니 백미 있고 그냥 흰 쌀밥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한자 성어도 하나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야기가 없는 고사성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외워야 그냥 외워야만 되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록, 위마를 항상 위록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삼고초려와 사면초가가 이게 3, 4가 좀 비슷해서 착각하기 쉬운 단어가 아닐까 싶었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한자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네네, 이해가 그렇죠. 잘 되겠네요. 네네네. 웹툰 작가님을 모셔놓고 이런 말을 여쭤보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학습 만화에 대해서 네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추천, 비추천 네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네. 작가님은 그 부분을 웹툰 작가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작가로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죠. 만화가 얼마나 재밌는데. 맞아요. 그런데 저도 학부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봐도 글밥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은 걸 읽고 더 다양한 걸 익히길 원하는 게 사실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화로 봤을 때 재미없는 건 진짜 없거든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서점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만화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국지, 초안지, 18사략, 사기까지 읽게 됐는데 만화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그럼 원문은 어떻게 될까 해서 글자책을 또 찾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만화로 읽지 않고 저희 어머님이 이건 교양도서니까 읽어야 되고 삼국지를 주시면 저는 절대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리도 너무 방대하고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하지만 어떤 어려운 것들도 만화로 쉽게 설명하면 누구든지 관심을 쉽게 가지고 그게 학습 만화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화라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기보다는 뭔가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입문서로 학습 만화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도 만화를 많이 보나요? 사실 책장에 만화밖에 없고 저는 솔직한 생각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이 틈만 나면 핸드폰을 맞아요, 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 볼 바에는 종이로 된 거 뭐든지 이거라 전단지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만화책을 많이 사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만화로 많이 읽다 보니 읽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가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장점을 많이 봤다고 할 수 있죠. 원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네네. 첫
숫자였을 거잖아요. 네네. 네,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 아이가 처음 읽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어쩔 TV란 말은 이제 쓰지 않아. 예, 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가 아무래도 온라인 컨텐츠에 많이 노출되어 그쵸. 있어서 굉장히 그런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밈 감별사로서 많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려가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밈하고 사자성어를 1대1 매칭을 시키셨는데 네네. 그 밈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으면 이 책이 조금 퇴색되는 게 아닌가 의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짚어보지 않으면 어쩔 TV 같은 단어는 그냥 가볍게 소비되어 버리는 그냥 재밌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쓰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누가 자꾸 나한테 시비 걸면 됐고 가서 TV나 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고 막무가내인 말을 할 때가 어쩔 TV인데 그게 지록위만 그러니까 사슴을 가져다 놓고 말이라고 우긴다라는 행위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지나간 밈이긴 하지만 애가 보면서 이게 이래서 어쩔 TV라는 말이 나왔고 이게 이런 단어랑 비슷하네라고 되짚으니까 단순 소비되는 단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소중한 공부 자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 게 네네네. 아이들이 뜻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막 그렇죠.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의미를 더 가면서 기억을 오래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예,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님의 인스타에서 서한 여행기. 네. 웹툰에서도 깊게 다루셨더라고요. 맞아요. 서한 여행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네. 제가 그걸 보고 내년 정도에 남편이랑 꼭 서한을 여행 가야겠다 네네, 너무 재밌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보다에서도 네네. 교수님들이 서한 여행기를 엄청 자세하게 올리셨더라고요. 강추. 그래서 천천히 보고 있는데 네. 아이랑 자유여행으로 가셨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아이랑 여행을 할 때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 아이는 체력이 좀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이니까 당연히 어른에 비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해외여행 가면 이게 어렵게 나가는 거고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돈이 아깝지 않으려면 막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네. 특히 아이한테는 교육적으로 좋은 걸 보여줘야 된다. 근데 아이들은 사실 몸이 힘들면 그런 거 진짜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그냥 짜증만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행 계획을 짤 때는 아이의 체력을 맞춰서 부모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서한 갈 때 너무 기대가 돼서 막 정말 엑셀로 코스 짜가지고 이것도 봐야지 저것도 봐야지 확신의 했다가 제일시군요. 네네. 네. 그런데 진짜 반밖에 못 봤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괴롭게 그 일정을 다 채우는 것보다 아이와 즐겁게 절반만 보는 게 더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2개 볼 거 하나로 줄이고 또 대중교통으로 갈 거 택시로 가고 그래서 아이의 체력에 철저히 맞춰서 아이가 필요함을 느끼지 않게 일정을 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부모님 여행하는 거랑도 비슷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막 이것저것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힘들어 하시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여행은 그 집단에서 가장 체력이 약하신 분 위주로 일정을 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팁이다. 네네. 서한 여행은 추천하시나요? 당연히 추천하죠. 저는 갈 수 있으면 또 가고 싶어요. 진짜요? 네네. 근데 그게 여행사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코스는 아니죠. 지금 무비자 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서한과 관련해서 화산 귀환이라는 웹툰도 굉장히 맞아, 유명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미리 다녀오고 그런 정보를 많이 남겨놨어요. 저도 그 덕분에 리뷰를 읽고 쉽게 다녀올 수 있었고 사실 영어가 안 통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저희 AI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통번역기가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다녀왔습니다. 이게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죠. 그때 갔다 왔던 거 뭐 기억나? 이러면 사실 정확한 단어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신할 수 있는 건 어떤 유명한 장면 같은 건 다 기억하기 때문에 나중에 책에서 그걸 보면 나 이때 이 여행 다녀왔었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기억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것과 간 곳에 공부하는 공부의 습득 파워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다시 책 얘기로 돌아와서 아이들은 밈을 잘 아는데 부모들은 밈을 모르고 거꾸로 부모는 고사성어를 아는데 아이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랑 부모의 중간을 연결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책을 활용해본다? 그러면 부모님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하시면 좋을까요? 만약에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재밌게 봤어? 인상적이었던 건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겠죠? 맞아요. 저라면 아이한테 여기서 네가 쓰는 밈 있어? 라든지 어떤 밈이 제일 재밌어?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귀신같이 가르치려고 하는 대화를 알아차리고 특히 사춘기에 가까운 아이들은 대화를 잘 안 하거든요. 뭔가 부모가 가르치려고 할 때 이 책으로 가르친다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이런 밈 봤는데 너도 쓰는 거 있어? 뭐가 재밌었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게 만화에서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 또 그 만화의 내용을 떠올리고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한자까지는 외우지는 못해요. 이게 한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밈과 고사성어가 연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사실 그런 때는 이런 고사성어를 쓰고 또 한자는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덧붙여 주시면 아이와 부모님들의 대화 주도가 5대5가 되면서 좀 재미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원래랑 한자어 공부 따로 안 하세요? 지금은 비문해 문제집 하나 정도 풀고 있는 정도고요. 실생활에서 많이 설명하려고 해요. 저도 사실 어릴 때 천자문 쓰게 저희 다 했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맥락을 알지 못하고 단어 자체만 외우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기억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지하철역을 타고 가다가 역 이름이 한자어가 많잖아요. 뭐 동대문 같은 경우는 한자도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정육점에 갔을 때 정자가 뭐고 육자가 뭘지 한번 짐작해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이름을 한자로 한번 써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이름,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이런 식으로 한자를 직접 써보게 하면서 가까운 것 그리고 생활과 맞닿아 있는 것에서부터 한자어 관심을 두게 하면 좀 습득이 빨리 되는 걸 느꼈습니다. 고사성어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알아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라고 생각하시는 고사성어가 있다면 3개 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영상 다 보고 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역지사지, 대기만성, 그리고 세옹지마 이 세 고사성어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워낙 경쟁적인 시대잖아요. 아이들도 항상 바쁘고 특히 타인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역지사지, 친구랑 싸웠을 때 친구 마음도 한번 헤아려 가라. 그리고 대기만성, 원하는 게 바로 되지 않아도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인내심을 가지자. 그리고 세옹지마, 아무리 노력해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 그럴 때는 마음의 차분함을 가지고 여유를 가져란 뜻에서 이 3가지 단어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이랑 밥 먹으면서 혹은 잠자리에서 이런 얘기들 가볍게 던지시면서 스토리로 연결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드네요. 관련해가지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스토리들도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화 된다고도 소식을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친구들이 편하게 고사성어를 접할 수 있는 마음에서 애니메이션화해서 유튜브에 지금 올리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김한타 작가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여름방학도 끝나가고 아이들 다음 학기 공부해야 되는데 네. 민 고사성어로 한자 공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할 때 왜 저런 걸 좋아하지?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아. 하지마 라고 하기보다는 왜 저런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 할까?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뒤에서 비속어 쓰지 않는지 이런 네네.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같이 듣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돛댓구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이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을 줄여서 하는데 저렇게 하면 긴 문장도 줄여서 하고 말이 너무 재밌다. 저게 진짜 사자성어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몰크크, 늘크크 이런 단어도 말이 모자래 이상해 하지만은 사실 아이들이 한자어를 보고 어려워하는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만 어렵게 생각하지 그 뒤에 있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된 의미라든지 배경 스토리를 알면 아이들의 문화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 같이 관심 가지면서 아이를 이해해보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작가님 팬으로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